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클리퍼 회로에 대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 이론적인 내용은 들으셨으니까요. 이 시간에는 대략적인 리뷰 정도 하고요.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클리퍼 실험에서는 어떠한 그 수치로 몇 배가 되고, 지난주처럼 전압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 파형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회로 구성하는 거하고요, 실제로 전압을 걸고 다이오드를 방향을 바꾼다던가 여기 바이아스를 걸어 주었을 때 어떤 식으로 파형이 나오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클리퍼라고 하니까 또 왠지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잘라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높은 전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든가 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요. 회로 구성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신호 발생기가 있고요. 저항 1kΩ짜리를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다이오드를 정방향으로 한번 하고 역방향으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형을 잴 건데, 일단 우리가 이 함수 발생기에서는 교류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번갈아 가며 나옵니다. 그거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배우셨고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함수가, 신호가 이런 쪽으로 플러스가 이제 온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오는데 0.7V가 돼야 다이오드가 동작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0.7V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전류가 흐릅니다. 0.7까지는. 근데 0.7V 전압이 점점점 증가해서 0.7V가 딱 되는 순간 전류가 일로 안 가고 이쪽으로 흘러버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대로 적지가 돼가지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이너스 0.7 이하로 오면은 다시 여기는 막혀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 마이너스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마이너스는 어차피 전압이 몇 볼트 간에 동작을 통하지 않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항상 이쪽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대로 온전한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다이오드 방향을 반대로 한다고 볼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는 파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이오드 방향을 반대로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다이오드 방향을 반대로 바꿔줬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일 때는 이쪽으로 오는 전류가 어차피 몇 볼트이건 간에 막히기 때문에 항상 일로 흐릅니다.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항상 온전한 모형을 갖게 되죠. 이번엔 마이너스 전류일 때는 이쪽으로 오다가 0.7V, 마이너스 0.7 되기 전까지는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다가 0.7V가 딱 되는 순간 전류가 일로 가지 않고 여기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역시 그냥 일정하게 더 이상 전압이 증가하지 않고 쭉 흐르다가 다시 0.7V 이하가 되면은 다시 이쪽으로 전류가 오게 돼서 이런 모양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이오드 방향을 바꾸실 경우에는 플러스 전류 영역에서는 온전한 모형, 마이너스 방향에서는 잘린 모양, 반대로 다이오드 방향이 반대일 경우에는 플러스 방향에서는 잘린 모양, 마이너스 전류에서는 온전한 모양,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하듯이 먼저 실험 도구 먼저 보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가 있어야 되고요. 함수 발생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험 중에 바이아스를 걸어줄 일이 있어서 파워 서플라이도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브레드보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메타, 그리고 필요한 것이 다이오드와 저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1kΩ짜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체크 먼저 해볼게요. 네, 0.988kΩ이니까 1kΩ 맞네요. 이번에는 다이오드 확인하겠습니다. 전압을 걸고요. 네, 여기 다이오드 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류가 여기 이제 전압이 나오죠. 반대로 연결했을 때는 전압이 안 나와야 되겠죠. 네, 오버레인지에서 전압이 그래서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네, 회로를 이런 식으로 먼저 구성을 하겠습니다. 신호 발생기 있고 저항 있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 여기 그 V 요거는 일단 없이 요렇게만 구성을 할게요. 네, 회로 구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저항 1001kΩ짜리가 있고요. 다이오드 일단 방향이 일단 순방향 걸리도록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신호 발생기, 함수 발생기를 걸어줄 거예요. 함수 발생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단에 연결해 뒀습니다. 그리고 10Hz에 5V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파워 서플라이 그 함수 발생기에서 하는 법은 여기 자 10Hz 됐고요. 그 다음에 5V라고 했기 때문에 5V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교류이기 때문에 5V 맞춰볼게요. 네, 이 정도 5V 맞췄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 회로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것들은 잠시 정리 좀 할게요.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일단 이 회로 자체의 파형을 먼저 볼게요. 네, 지금 잠깐 오류가 있었는데요. 10Hz가 아니고 60Hz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60Hz. 자, 60Hz를 걸었을 때 파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나오죠? 살짝 조절을 하면은 아무튼 파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클리퍼 회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 하나 프로브가 있고요. 하나 더 이번에는 이 다이오드 쪽에다 연결을 이렇게 합니다. 다이오드 연결했죠. 자, 순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심해서 안 보이는데 다이오드가 이쪽 방향이에요. 위에서 아래 방향. 이랬을 때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파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한번 조절해 볼게요. 이렇게 일치를 시켜놓고 보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딱 신호가, 이 노란 거는 그냥 일반 인풋 신호고요. 파란 게 아웃풋 신호인데 딱 그 0.7 정도에서 이 다이오드가 동작을 해서 더 이상 전압이 증가하지 않다가 다시 0.7 이하가 되면은 제대로 이제 다이오드가 끊겨서 다시 전류가 이렇게 마이너스 전류는 당연히 이제 상관없이 흐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이오드 방향을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다이오드 방향을 바꿨습니다. 똑같이 전류를 통해 주고 한번 신호가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네, 이번에는 아래쪽이 끊겼죠? 그래서 조정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에는 다이오드 역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형, 그러니까 이 노란 게 인풋 신호, 파란 게 아웃풋인데 플러스일 때는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마이너스에 가면은 다이오드에 의해서 다이오드가 마이너스 0.7 되면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다가 다시 0.7 이하가 되면은 그대로 다시 동작을 하고 플러스 영역은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리퍼 회로가 어떤 건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클리퍼 회로를 좀 응용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실험한 내용, 시뮬레이션 한 거와 비교해 보면요.
저희가 방금 본 것처럼 인풋 신호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다이오드가 이쪽 방향일 때는 요 플러스 쪽 신호가 잘려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고요. 다이오드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그랬을 때는 반대로 플러스 영역은 이게 노란 게 이제 인풋 신호라고 했죠. 녹색이. 플러스 영역은 제대로 나오다가 마이너스 방향에서 잘려나간다. 요거를 한번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걸 한번 볼 거예요. 다이오드를 한쪽은 이쪽 방향, 하나 더 연결해서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각각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 일단 요 밑에 요 바이어스 요거는 무시하시고요. 요것만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쪽이 잘리고 이쪽 방향일 때는 플러스 쪽이 잘리니까 결과적으로 인풋은 이렇게 정상적인 파형인데 이러한 회로를 만들어서 측정을 하면은 요런 위아래 다 깎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방금 그 다이오드를 2개 연결한 거예요. 그걸 잠깐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면요. 여기에서는 신호 발생기에서 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럼 요쪽, 다이오드가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데서는 플러스 영역은 아무 문제가 없죠. 어차피 항상 막히니까. 근데 대신 마이너스 전류일 때는 이 다이오드가 동작하는 전압에 따라서 아래쪽이 잘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 다이오드의 역할은 플러스일 때는 흘러가다가 다이오드가 동작을 하면은 잘려나갑니다. 마이너스 전류에는 역시 아무런 문제 없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의한 이쪽 방향 다이오드에 의한 파형은 아래쪽이 잘려나가고요. 요 다이오드, 이쪽 한번 볼까요? 요 방향에 의한 다이오드에 의해서는 아래쪽이 잘려나가고요. 요 방향 다이오드에 의해서는 위쪽이 잘려나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을 잠깐 이론적인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때 여기서 이제 신호 발생기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다이오드를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반대로 연결해 주면은 이쪽 방향에 의한 다이오드에 의해서는 아래쪽 신호가 잘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 다이오드에 의해서는 위쪽 신호가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에 의해 한쪽 방향에 의해서 위쪽 신호 다이오드에 의해서 위쪽 신호가 잘려나가고 이 방향 다이오드에 의해서 위쪽 신호가 잘려나가고요. 다이오드 방향을 바꾸면은 아래쪽 신호가 잘려나가죠. 그러면은 다이오드를 2개를 걸면은 이런 식으로 2개를 걸면은 일단 요 밑에 요 전압, 바이어스 전압은 무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요 2개만 고려하면은 다이오드 2개에 의해서 위, 아래 다 잘려나가고 이런 식으로 파형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해본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아까 해본 회로 구성에서 한 번 더 다이오드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다이오드를 쓸 거고요.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항상 확인을 하는 게 실험 전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정방향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 확인했고요. 네, 역방향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이오드 방향이죠. 다이오드가 이거는 이제 위쪽에 띠가 있죠. 그거와 반대로 연결합니다. 약간 자리를 잠깐 옮길게요, 옆으로. 네,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를 반대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연결된 거 보이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사용을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풋 신호는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 신호를 볼게요. 네, 아웃풋 신호를 볼 때는 우리가 인풋 신호는 여기에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를 여기에 연결했고요. 아웃풋 신호 볼 때는 하나 더 연결해야겠죠. 이거는 이 다이오드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사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이 그 인풋 신호고요. 위에는 아웃풋 신호가 나왔습니다.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좀 고정을 할게요. 자, 보기 좋게 됐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노란색은 인풋 신호고요. 그 파란색이 아웃풋 신호인데 한 방향 순방향 다이오드에 의해서는 위쪽이 잘려나가고 그 다음에 이 반대 방향 역방향 다이오드에 의해서는 아래쪽이 잘려나가고 그런 현상을 한번 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응용편으로요. 이번에는 바이아스드 클리퍼라는 거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여러분들 회로에서 제가 이 다이오드 밑에 있는 그 전압은 무시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다이오드 밑에 전압을 걸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러한 회로에서는 이 다이오드의 동작 전압에 의해서 동작 전압이 0.7이니까 딱 0.7에서 잘려나가는 거를 봤죠. 근데 여기에다가 바이아스 전압을 여기 가해주면은 가해준 전압만큼 이 다이오드의 동작 전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V를 가해주면은 이 다이오드가 동작하는 전압은 2 더하기 0.7에서 2.7이 되는 거고요. 3V를 가해주면은 더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겠죠. 이거 다이오드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 또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이아스드 클리퍼라고 하고요. 요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아스드 클리퍼 실험할 건데요. 요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냥 다이오드만 연결했을 때는 여기 0.7에서 깎여 나간다고 했죠. 근데 거기다가 바이어스를 걸어주면은 아까는 0.7에서 깎여 나갔는데 이번에는 바이어스를 걸어준 만큼 더 올라가게 되죠. 좀 더
이 차이를 보셨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로 구성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바이아스드 클리퍼에서는 그 다이오드 아래쪽에다가 다이오드와 연결해서 이렇게 몇 볼트, 볼테이지를 걸어줍니다. 회로는 따라서 이 다이오드와 연결된 곳에다가 이 전선을 두 개 연결해가지고 요 이쪽은 아까와 동일하게 신호 발생 신호, 함수 발생기 신호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바이아스니까 이쪽에다가 바이아스를 걸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 연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워 서플라이를 일단 한 0.5 정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0.5 정도 걸고요. 이 회로도에서 이제 신호를 넣고 파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형이 나오죠. 파형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정을 좀 할게요. 일단 정방향을 먼저 봐야겠네요. 정방향을. 다이오드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이렇게 정방향으로 했을 때 그 위에 깎여 나간 거 보이시죠? 그럼 아까 제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다가 바이아스를 하면은 깎여 나간 모양의 높이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한번 해볼게요. 예, 올라가죠? 자,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보았던 0.7에서 깎여 나가요. 근데 이것을 이 전압을 이렇게 조금씩 올려보는 거예요. 올려보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같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네, 같이 나오네요. 여기를, 자, 처음에 0.7,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전압을 올리니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이아스 된 만큼 다이오드의 동작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0.7일 때는 0.7에서 동작을 해가지고서 그쪽에 이제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데, 이 전압을 점점 이렇게 올리면은 바이오스의 동작 전압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전류가 흘러서 다이오드가 동작을 해서 이 전압이 증가하지 않는 높이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역방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다이오드 방향을 바꿨고요. 네, 이번엔 역시 네, 아래쪽이 잘린 모양이 나오죠. 이쪽이 잘린 모양이 나오죠. 이랬을 때, 네, 아래쪽이 잘린 모양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전압을 변경해주면은 얘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갑니다. 반대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아스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다이오드의 동작 전압이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늘 한 것은 그냥 끄고요. 먼저 다이오드가 특성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클리퍼 회로는 처음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순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복습 겸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풋 신호를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인풋 신호는 이렇게 나오겠죠? 클리퍼 회로에서 아웃풋 신호를 보려면은 이렇게 잘라나갔습니다. 이게 저기. 그리고 이번에 바꿔주면은 이렇게 위에가 잘려나가는 게 나오죠. 안 보셨네. 미안합니다. 제가 다이오드 방향을 바꿔주는 데 따라서 이렇게 위에가 이쪽이 잘리는 클리퍼 회로가 되고요. 다이오드 방향을 바꿔주면은 아래가 잘리는 클리퍼 회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다이오드를 반대 방향으로
아까 하나 더 추가하면은 위아래가 잘리는 게 나온다고 했죠. 다이오드를 반대 방향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사용을 볼게요. 네. 이 스케일을 조절하면은 이렇게 위아래 잘린 게 보이시죠? 그래서 클리퍼 회로가 이렇게 된다는 걸 한번 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그 잘려나가는 높이는 어떻게 조절이 됐냐면은 그 추가로 바이아스를 가해줬을 때 그 변하는 걸 보셨죠?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로 구성을 좀 바꿔서 중간에 바이아스를 넣어주는 거죠. 여기에 그 기존에 있던 회로에서 여기에 이제 전압을 추가로 가해준 거예요. 0.7보다 더 높아지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파워 서플라이로 이제 전압을 가해주면은 저 파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볼테이지를 변경해 주면은 높이가 달라지죠.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리핑 전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이아스드 클리퍼 회로. 그럼 이번에는 바이아스드 클리퍼 회로에다가 다이오드 2개 연결하는 걸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위아래 잘린 모양 보이시죠? 위아래 잘린 모양이고, 일단 보기 좋게 제가 스케일 조절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잘린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볼테이지를 변경하면은 이게 올라가죠. 네, 이렇게.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요 파워 서플라이로 볼테이지를 계속 변경함에 따라서
저 아웃풋 곡선이 이렇게 변동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이아스드 회로의 특징입니다. 다이오드를 하나 빼고 보는 게 좀 보기 편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리핑 회로가 뭔지 살펴봤고요.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다이오드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이 질문한 거를 제가 대답을 좀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거 잠깐만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실험하는 이제 키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이 안에 각종 다이오드가 종류별로 쫙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캐패시터가 있고요. 캐패시터 용량별로 있고요. 트랜지스터도 있고 위에는 인덕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사용했던 다이오드 이런 게 있네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추가 설명을 드리려는 것은 요 LED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건 극성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틀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길이가 차이가 나죠. 길이가 차이가 나서 길이가 긴 쪽이 플러스 그리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동작을 시켜볼까요? 파워 서플라이를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면은 안 들어오고 지금 다이오드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흥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불이 들어오죠. 네, 여러분들 좀 더 잘 보시라고 제가 불을 껐습니다. 그러니까 순방향일 때는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다이오드는 이 길이로 구분한다는 걸 보셨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실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Hz) 한번 켜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하는 거 보셨죠? 주파수를 올려봅니다. 올리면은 주파수를 올리면은 금방 이렇게 바로 변하네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는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달리 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깜빡이는 주기가 변하는 거 잠깐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클리퍼 회로에 대한 종류와 이론 그리고 파형을 보았고요. 그 추가로 지난주에 했던 다이오드 LED 다이오드에 대한 추가 설명을 잠깐 보셨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